네, 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추정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제가 지친 건가요? 아니, 저도 지쳤어요. 네, 저도 지쳤는데 그 본격적인 그 통계적 품질 관리 도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면 그래도 추정이랑 가설 검정 정도는 알아야 돼서 최대한 이 부분을 한 주씩 만에 커버를 다 하려고 들다 보니까 약간 좀 내용이 길어지는 감이 있네요. 이걸 다시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통계를 가르쳤던 교수님과 그 통계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면학 태도를 믿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난 그 과거의 경험 그리고 제가 학생일 때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는 과거의 수강 이력을 신뢰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발등 찍고 있는 거죠, 뭐. 같이 한번 보시죠. 아까 여기까지 봤었고요. 이제는 모 분산 추정입니다. 너무 좋죠. 두 개밖에 없어요. 모집단 분산에 대한 추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고, 모집단 분산이 그 모집단 분산이 하나에 대해서 추정을 할 때, 두 개에 대해서 추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추정할 때는 옆에다가 지금 잠깐 먼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평균에 대한 추정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여기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이렇게 잘라서 탁탁 잘라서 같은 범위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면 되니까 가운데 부분 보통 x바가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했었어요. 좌우 대칭인 확률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 분산에 대한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나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거죠. 요는 비대칭이고, 비대칭일 때 어떤 통계량이 발생하죠? 외도 스큐니스가 발생을 하죠. 스큐니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좌우 대칭을 할 수는 없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좌우 대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결국은 위쪽 그림처럼 할 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범위 안에 1-알파만큼의 확률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남았다고요?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가 남겠으니까 아래쪽도 뭐 비대칭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알파, 이쪽도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게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 잡아서 반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없겠으나 뭐 값 두 개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분포, 뭐 예를 들어 카이 제곱 분포면 카이 제곱 분포 구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럼 전체에다가 1에서 2분의 알파를 한 지점이 될 거고, 이쪽은 카이 제곱 분포에 그냥 2분의 알파를 한 지점이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다만 요걸 쓸 때 이쪽이 하한이 되고 이쪽이 상한이 되지는 않고요. 그 반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F 분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확률 분포가 어떻게 따르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모집단의 분산이거든요. 얘를 알고 싶어요. 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추정 대상이 얘죠.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어요. 어떤 확률로? 지금 신뢰 수준이 90%인 경우입니다. 90%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결정을 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모집단의 분산과 샘플의 분산의 비율, 거기다가 이제 자유도 때문에 n-1을 곱하긴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n-1을 곱하는데 이렇게 곱한 요 전체의 통계량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 전체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니까 요 시그마 제곱을 기준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그마 제곱이 되려면 시그마 제곱을 이쪽에 곱하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곱하고 양변을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요 분자 있던 건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있죠. 네. 카이 제곱이 이쪽 분모로 와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반대가 돼. 그런데 그것도 뭐 나눠준다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직접 나눠보고 작은 쪽이 하한이고 큰 쪽이 상한이겠지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저도 잘 기억 안 나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겹쳐가지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가끔씩 이렇게 느려질 때가 있네요. 두 번째 보시면 그 두 모집단에 대해서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입니다.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샘플 분산의 비율이에요. 샘플 분산. 이렇게 하면은 샘플 표준 편차고 이렇게 하면 샘플 분산이죠. 샘플 분산의 비율만 알고 있어요. 왜 분산은 비율로 하느냐? 분산 두 개를 빼봤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평균은 두 개를 빼도 또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아니면 근사할 때는 t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분산은 두 개를 뺐을 때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분산 두 개를 나눠줘요. 분산 두 개를 나눠준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f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분산 모집단 분산분의 표본 분산, 모집단 분산분의 표본 분산, 요거를 두 개를 분산 형태로 이렇게 결합한 것이 전체가 F 분포를 따라요. 그럼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써볼게요. 이거 분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이걸 용어를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복분산인가요? 겹분산인가요? 뭐 그렇게 부르나요? 네. 아무튼 요런 형태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요게 분자, 요게 분모죠.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요 지저분한 건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꼴이 나왔는데 역수로 나왔어요. 역수로. 지금 이 전체가 F 분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이걸 이쪽 변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 변으로 넘기면 역수가 되니까 다시 좌변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가렸군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서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래서 얘의 범위를 구하려면 표본의 분산 비율을 구한 다음에 F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F 0.95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해보고 큰 값으로 나눠주면 값이 작아지니까 그 작아진 값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후다닥 실습을 해보고 계속값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실습 파일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 분산 쪽 탭으로 넘어가시면 모분산 한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예제가 7번에 나타나 있어요. 7번 예제를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써야 되겠죠. 표본 분산은 베리언스에다가 S를 쓰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데이터 7번입니다. 제가 7번으로 해놨거든요. 네, 문제가 7번이라서 여러분들은 새로 하고 싶으면 새로 범위 지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개수도 count 데이터 7번 하면은 네, 이렇게 데이터가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 수준 95%로 잡았고 알파는 5%예요. 그러니까 1-알파니까 네. 1-95%니까 5%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95%니까 양쪽 합쳐서 5%가 남으니까 한쪽에 2.5%, 2.5%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0.025, 0.975에 대해서 카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 값 백분위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네. 카이 스퀘어 인버스가 되죠. 카이 스퀘어 인버스를 하는데 0.025 하면 5%에 그냥 2를 나눈 것부터 먼저 하면 돼요. 자유도가 n-1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중간에 이렇게 미리 쓰세요. 네, 그래서 이 자유도를 갖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우측 카이 값도 역시 구해야 되는데 카이 스퀘어 인버스 하시고요. 1-2분의 알파 하시고 역시 자유도는 n-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9.023이에요. 그럼 신뢰 구간 하는 이 표본 분산에다가 뭘 나눠줘야 되는데 이 좌측 하위 값과 우측 하위 값을 나눠서 상한과 하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나누기 이렇게 하면 작은 값이 될 거고 분산 나누기 이렇게 하면 큰 값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n-1을 앞에 안 곱했군요. 죄송합니다. 신뢰 구간 상한 값이 이상하다 했더니 10 빼기 1 곱하기 표본 분산 하시고요. 나누기 큰 값을 해주시면 네, 하한이 되고요. 똑같이 10 빼기 1 곱하기 표본 분산 나누기 이렇게 큰 값을 해주시면 작은 값을 해주시면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12.1인데 이걸 토대로 모집단의 분산 범위를 유추했더니 5.7에서 40 이게 좀 범위가 크게 나타나요. 분산 쪽은 정밀하게 추정이 잘 안됩니다. 네, 우리가 느끼기에 제곱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이 이렇게 보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산에 대한 마지막 예제 모분산 두 집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번엔 데이터 개수도 제가 일부러 다르게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1 근처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두 집단에 대해서 우선 분산을 구해보죠. 베리언스 S 데이터 8A 그 다음에 역시 베리언스 S 데이터 8B 이렇게 두 개를 구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를 구한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도 각각 10개와 12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강의자료 태블릿 강의자료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모 분자가 B분의 A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분자부터요. 항상 분자 분모 순으로 자유도가 NA 빼기 1, NB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분자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유도가 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B분의 NA 이런 꼴로 쓴다면 자유도가 9, 1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신뢰수준 95%에 알파가 1-95%에서 5%라면 왼쪽은 2.5%, 오른쪽은 97.5%가 되겠죠. 그죠? 2.5% 그리고 거기서 뺀 거 97.5%가 되면은 가운데가 95%가 남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F 값을 구하려면 F 인버스를 하면 돼요. 확률 값은 이거 넣고요. 미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자유도를 어떻게 넣는다고요? 분자 분모. 그러니까 A, B 순서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A의 크기가 10이니까 10 빼기 1, B는 12니까 12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이쪽 F 값도 F의 인버스 하시고 97.5% 넣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m 빼기 1, mb 빼기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표본 분산의 비율에다가 나눠주면 되는데, 표본 분산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와 B의 분산을 구했으니까 이 둘의 비율은 이렇게 5.2 정도 나오네요. 이 5.2에다가 이제 그냥 이건 정말로 그냥 F 값을 나눠주면 돼요. 큰 값을 나눠주면 하한이 될 거고요. 작은 값을 나눠주면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분산 비율이 5.2 정도 되는데 95% 신뢰 수준에서 이 분산 두 모집단의 분산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를 구해봤더니 1.4에서 20.3까지 아주 넓은 범위로 이렇게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크죠, 범위가.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범위 커지는 건 사실. 자,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성질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자꾸 잘못 넘기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제가 좀 쓸모없는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잠시만요. 타블렛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보시면 지우개로 여기를 좀 지우고, 지우개로 여기를 좀 지우면, 네, 보이시죠? F의 0.05의 퀀타일을 분위수를 구하는 것은 1 빼기 0.05, 즉 0.95의 분위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자유도를 반대로 하고 분모 분자를 바꾸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유도 순서 막 바꿔가지고 구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저는 자유도를 9, 11 이 순서로 넣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자유도를 11, 9 순서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F 인버스를 쓰는데요. 이 2.5%를 넣었는데 저는 자유도를 9, 11 순서로 넣었는데 반대로 11, 9 순서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F 인버스를 하는데 똑같이 97.5%를 넣었는데 자유도를 반대 순서로 11, 9 순서로 넣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값들을 다 역수를 취해 볼게요. 1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요 값은 요 값이랑 같고요. 요 값은 요 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2.5%, 97.5%의 자유도 91을 넣어서 값 두 개 구했다 이러면 될 것을, 둘 다 굳이 뭐 자유도 97.5%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97.5%에 대해서 한 번은 91로 넣고 한 번은 11,9로 넣은 다음에 역수를 취해가지고 요 값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1-2분의 알파, 즉 97.5% 이걸로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된 책이 있어서 교수님 이거 다른 책에선 이상한 방법으로 구해서 교수님이 하는 식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F분포의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값의 그 추정으로 넘어갈게요. 더 이상 동영상을 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개수값 추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개수값의 추정 역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개수값 추정은 제가 먼저 말을 한마디를 써야겠습니다. 뭘 쓸 거냐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수값은 값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이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를 씁니다. 이산 확률 분포로 추정이나 가설 검증이 안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사시켜서 씁니다. 뭘로?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두가 다 정규 분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모든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근사시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항 분포고요, 하나는 포화송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모수가 두 개 있었어요. n과 p. 포화송 분포에서는 모수가 한 개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에 근사를 시키려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근사시킬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근사시킬 때. 그랬을 때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됐죠? 네, n 곱하기 p였죠. 네, 그걸 평균 자리에 넣어주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n, p, 1-p가 분산이 됩니다. 이 전체가 분산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은 m이었죠. 네, 그걸 정규 분포 m에 해당되게 해주면 되고요. 역시 분산도 m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제 다만 루트, 자꾸 펜을 잘못 고를 때가 있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건 이제 각각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 포화송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우리가 추정과 가설 검정, 나중에 관리도를 다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목이 아프니까 잠깐 마시고요. 첫 번째 두 개는 이항 분포에 관한 거고요. 모양만 봐도 알겠죠? 모양만 봐도 이항 분포입니다. 아래쪽 두 개는 포화송 분포고요. 포자를 너무 날림으로 쓰네. 바보 같다. 자, 그래서 위에 걸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불량률을 따졌을 때 우선 불량률이라고 하지 말고 불량품의 개수의 분포를 따졌을 때 아까 이항 분포에서 한 것처럼 그 MP 햇은 P 햇은 이렇게 햇이 붙어 있는 것들, 이 햇이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불량률,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모집단의 진짜 불량률을 알고 싶은 건데 그건 모르니까 표본의 불량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표본 불량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게 표본의 불량 개수가 되고, 이건 전체 모집단의 불량률을 적용했을 때 그 표본에서 나올 수 있는 불량 개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평균, 아까로 따지면 x바 마이너스 뮤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아까 분산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왼쪽에서 np에 1-p라 그랬으니까 이거 양쪽에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밑에다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냥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 거예요. 예, 루트 n분의, 그러니까 분산으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우리가 알고 싶은 요 P 기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P니까 요 P만 남기고 다 딴 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P만 남기고 딴 데로 다 보내려면 이걸 곱하고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주고 부호를 정리를 해주면, 그런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n을 나눠야 되니까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른쪽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0.05랑 0.95랑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서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z0.95, z0.9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p의 1-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항 분포가 두 개 있을 때 두 집단의 불량률이 있는데 두 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이렇게 하나씩 뜯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과연 이 두 집단의 불량률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일 거냐? 모집 전체 분량률로 봤을 때는 샘플의 분량률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체 분량률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냐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 중에 뭐랑 똑같으냐 하면 형태를 보시면 두 집단이고 안다 해서 정규 분포 쓴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랑 같습니다. 형태가 여기 보시면 NA분의 시그마 제곱, NB분의 시그마 B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요대로 내려와서 보시면 다 똑같고 NA분의 요게 시그마거든요. 지금 N을 나눠서 그렇고 네, 요 형태로 됩니다. 똑같아요. 그 형태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쪽에 원래 N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N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똑같은 지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품의 개수면 완전히 똑같고 지금 분량률이라서 N을 나눠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분량 건수, 단위 시간당 혹은 단위 범위당 분량 건수로 따졌을 때는 포화송 분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분량 건수로 하면 그냥 일정 구간을 텅 잘라서 일정 구간을 분량 건수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포화송 분포니까 측정된 평균에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집단 평균을 빼주고 측정된 평균을 그 자체가 평균이자 분산이 되니까 평균이 곧 분산이 되니까 그걸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럼 역시 요 M에 대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뭐 역시 이걸 이쪽으로 곱하고 얘를 넘기고 해주면 곱하고 루트의 햇 M을 이쪽으로 넘기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곱하고 요걸 넘기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플러스로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정규 분포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데 뒷부분이 엄청 단순하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Z값 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루트 평균 구한 거에 루트만 씌우면 돼요. 단위당 분량 건수면 이게 범위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 번 한 걸 이제 평균 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n 횟수만큼 그 관측 횟수만큼 이렇게 n을 나눠주면 돼요. 다 나눠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산적인 개수값, 이산 확률 분포를 따라야 되는 통계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정을 쓸 수 있고 추정을 쓸 때는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한다.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때 이항 분포는 평균은 NP, 분산은 MP1-P.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는 평균이 M, 분산도 M. 이렇게 근사를 해서 위에 표에서 우리가 연속 확률 평균에 대한 표를 봤을 때 정규 분포 썼던 그 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표현식만 바꿔서. 실습만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실습만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값 탭을 한번 보시죠. 개수값 탭을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값 탭을 보시면요. 네, 분량률의 경우에 그 질점 P에 관한 거죠. 측정수가 1000건이 주어져 있고요. 분량품 수, 그러니까 그 샘플 중에서 분량품 수니까 NP 햇이 되겠습니다. 120개예요.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에는 분량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샘플에서는 분량률이 표본 분량률이 얼마가 돼요? 1000개 중에 120개가 분량이니까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야 1000개 중에 120개가 분량, 12%가 분량이야. 그러면 모집단 전체로는 도대체 몇 %가 분량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정을 해보자는 거죠. 95%로 역시 추정을 했을 때 Z값은 뭐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네. 1-2분의 알파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네. 그리고 평균 0, 표준 편차 1 하면 1.96 뭐 많이 했잖아요. 1.96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자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Z값에다가 뭘 곱해요? 루트 SQ 요 Z값 곱하고 SQRT
루트 p 곱하기 1-p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데이터 개수로 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2.1%가 됐습니다. 일부러 제가 단위는 퍼센트로 맞춰놨고요. 지금 불량률이 퍼센트라서. 그래서 모집단 불량률 P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지금 그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표본 불량률에다가 편의를 뺐다가 왜 이러죠? 표본 불량률에다가 편의를 뺐다가 표본 불량률에다가 편의를 더한 이런 범위. 그러니까 샘플을 봤을 때는 12% 정도였는데 모집단 불량률을 95% 범위로 추정을 하자면 10% 거의 10%죠. 10%에서 14% 범위 정도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불량 건수 요 예제 10번까지만 볼게요. 네, 이거 왜 12번으로 돼 있지? 11번이면 되는데. 여러분 고치세요. 예제 추정 10번은 포화성 분포 사용하는 거예요. 포화성 분포로 하는 겁니다. 불량 건수를 보는데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불량 건수를 측정을 했더니 평균 16이 나왔어요. 16. 평균 16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6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신뢰 수준 95% 했더니 Z값은 똑같이 왼쪽이랑 똑같이 1.96이 될 거고요. 그래서 편의를 구하면 편의가 어떻게 돼요? 엄청 간단해요. Z값 곱하고 SQRT 뭐 한다고요? 그냥 이거 m에다가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거든요. 네, 그래서 7.8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원래도 이렇게 식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본 거죠. 그럼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은 지금 현재의 평균값에다가 얘를 한번 빼주고 지금 현재의 평균값에다가 얘를 한번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이게 뭐라고요? 모집단의 전체 이 구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했을 때 전체 모집단은 평균적으로 여기서 불량 건수가 8건에서 24건 정도 발생한다. 95% 확률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 11번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뒤에 연습 문제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풀어놨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 스스로도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동영상 촬영하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순수히 온라인 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퀴즈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과제로 대체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혹은 이게 지금 그 다음 해에 쓰이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실강에서 저를 만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퀴즈도 하고 문제도 추가적으로 풀어드리고 하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모아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따로 강의 자료로 배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야지 이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훨씬 쉬울 거예요. 참 이 얘기도 참 지겹게 여러 번 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네, 그럼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 추정에 관한 내용을 한 주 만에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실습 파일로 꼭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